네, 안녕하세요. 10번째 파트 직업 윤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직업 윤리 말 그대로 네, 직장인으로서 직업인 그리고 내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윤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직업 윤리, 윤리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막상 굉장히 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윤리, 네, 정확하게 의미 한번 짚어보고요. 직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네, 의미를 짚어보고 직업 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 윤리에는요, 하위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윤리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윤리, 네,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 규범이자 올바른 길로 인간의 도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인간의 도리, 그냥 인간이라면요, 해야 되는 올바른 행동, 이것들을 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리적인 규범, 공동생활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인간 생활에서 공동행동의 규칙을 반복하여 형성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형성된 부분들이 바로 윤리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시대나 그리고 사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윤리적 규범들이요. 왜 윤리적인 가치가 왜 중요한지 또 살펴보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인간관계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과 그리고 다수의 행복이 보장이 되고요. 이렇게 또 다수의 행복이 보장이 되다 보면은 네, 행복하면은 당연히 삶의 본질적인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분들, 내 윤리만 지키더라도, 내가 윤리적인 규범만 지키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럼 이런 윤리적인 행동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그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네,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크게 세 가지로 네,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가 무지. 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어떻게 뭐라고 할 수도 없지만, 네, 어린아이들에게 가끔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사회의 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직장 조직 문화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네,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네,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는요, 무관심입니다. 네, 무관심, 이거 정말 무구스러운 말이죠. 비윤리적이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윤리적인 기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섭기는 한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하는 원인이라고 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무절제인데요. 이거는요, 윤리적인 행동이 어떤 건지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알고 있지만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무절제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생각해보면 요즘 주위에서 네, 난폭운전이라든가 뭐 보복운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참아야 되는데 참을 수 없게끔 너무 분노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하나의 무절제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은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윤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네, 직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 네, 말 그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일의 종류이자 사회 활동의 종류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수가 없으면 그건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수를 받으면서 네,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가요? 바로 경제적인 욕구를 네,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뿐만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나 자아 실현까지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바로 직업이라는 의미를 네, 다시 한번 네,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자, 이런 직업들을요,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직업인으로서는요, 소명의식과 천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야, 내가 막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나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나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 아, 이거 나 정말 천직인 것 같아. 이 일이 나한테 너무 잘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내 직업을 수행을 한다면 훨씬 더 내 직업에 대한 가치도 높아지지만 개인적인 행복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봉사정신과 합동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직업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일이고 매일 하는 일이고 직장인들, 우리 동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럴 때 서로 도와주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그런 정신이 좀 있으면 훨씬 더 내 직업의 의미를, 가치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책임의식과 전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내 직업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문의식,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연마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직업 윤리이기 때문에요. 이 네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그러면 직업 윤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윤리란 개인 윤리를 바탕으로 각자가 직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윤리 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인이라면,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이겠죠. 자, 이 직업 윤리 기본 원칙,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객관성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분명 공과 사를 구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내 업을 행한다면은 직업 윤리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에서도 말했었죠. 직업인의 그런 의식, 그것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고객 중심의 원칙입니다. 직업인으로서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내 개인적인 이익이라던가 우리 회사에 이익이 가는 부분보다는요, 우리 회사를 이용해주고 우리 고객이 되는 고객 중심의 원칙, 고객한테 어떤 부분을 더 줄 수 있을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윤리적인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고객 중심의 원칙 중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문성의 원칙인데요. 자, 내가 하고 있는 일 더 잘하기 위해서는요,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 가져야 되고 늘 연마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직과 신용의 원칙, 중요하죠.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여러 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직하게 신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내 직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공정 경쟁의 원칙입니다. 경쟁하는 부분 굉장히 좋죠.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서로 같이 성장도 할 수 있겠지만, 만약 거기에 선의가 아니고 악의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윤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공정하고 그리고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을 늘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직업 윤리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하위 개념으로 저희가 첫 번째로 근로윤리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업윤리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는요, 그 위에 하위 개념 근로윤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근로윤리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이 세 가지 자세로 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면, 정직, 성실,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근면, 말 그대로 부지런하게 힘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지런하게 그리고 늘 노력을 한다면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성공을 이루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자, 왜 근면하면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느냐? 자진해서 하는 근면은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겠죠. 자, 근면했습니다. 자, 근로윤리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근면한 부분이고, 다음에는 정직.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실. 성실은 진실함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진짜 성실하게 잘 하게 되면은 내가 진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짧게 단기적인 기간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이 성실함이 곧 가치를 의미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명성실 저희가 어른들한테 진짜 많이 들었던 자라나면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만 있더라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로윤리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이것들만 지키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우를 범하는 부분은 전혀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바로 저희 근로윤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근로윤리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업무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근면하고 성실,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말한다. 네, 근로윤리 설명 맞죠? 자, 두 번째, 성실은 진실함에서 우러나오며 이는 근면 정직과도 관련이 된다. 네,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직은 부정직한 부분에 대해 타협하거나 눈 감아주지 않는다. 네, 절대 눈 감아주면 안 되겠죠. 네, 정직한 부분은요. 내가 정직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부정적인 일을 하거나 안 좋은 관행을 행했을 때에도 눈 감아주지 않고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맞습니다. 자, 네 번째, 근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다. 네, 이거는 근면은 아니죠. 근면은 부지런하고 네, 힘쓰는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정직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하위 개념 공동체 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봉사하고 책임감 있게 규칙을 준수하며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 윤리라고 하는데요. 자, 공동체 가지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봉사라는 개념입니다. 자, 봉사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남을 위해서 좀 도와줄 수 있고 또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다 봉사라고 하는데 자, 요즘 여기에서 나오는 봉사, 현대에서 사용하는 봉사는요. 자, 저희가 직업 윤리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자, 고객한테 요즘에는 봉사하고 서비스를 하면서 그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그것을 우리 기업의 윤리와 그리고 우리 기업의 이미지까지도 같이 이어지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주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봉사, 저희가 서비스라고도 하죠. 그런 이 서비스의 7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서비스 앞에 글자를 따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S, 스마일과 스피드. 서비스는요, 미소와 함께 신속하게 하는 겁니다. 자, 서비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웃고는 있지만 되게 느리게 만약에 뭐가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요즘 고객들 만족을 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S, 미소와 함께 신속하게 하는 것. 자, 두 번째는요, 이모션. 서비스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굉장히 고객들한테 감동을 줘야 돼요. 아, 이거는 좀, 다른 데랑 다르다. 여기 정말 진짜 되게,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 나 감동받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정말 서비스가 좋은 것 같아. 아, 그 직원분 진짜 되게 친절하더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E는 감동을 주는 것. R, 리스펙트입니다. 고객을 존중하는 것 되게 중요하겠죠. 고객은 왕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은, 지가 무슨, 대충 하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진심으로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밸류죠. V, 서비스는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지불을 하고 이런 것을 받는데, 이 정도 가치는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게끔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해주는 것도 바로 서비스입니다. 자, I는요, 이미지죠. 서비스는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맞죠. 고객한테, 이거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 되게 너무 좋은데? 라고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서비스의
한 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컬터시라고 하는데요. C는 서비스는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하는 것. 네, 바로 예의. 네, 예의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소를 지고 신속하게 해주고 뭐 감동도 주고 다 좋지만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네, 그거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네, 엑설런스입니다. 서비스는 고객에게 탁월하게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 네, 탁월하게. 어디하고도 차별화가 되지가 않고 그냥 무난한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거는 서비스라고 여기지 않고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고객분들이 느끼게 거기 때문에요. 탁월하게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비스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서비스 이 7가지만 지키더라도요. 이 7가지만 지키면 정말 대단한 네, 서비스이고 고객의 감동과 가치까지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봉사 7가지 의미, 네, 이런 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서비스를 하면서요, 고객 접점 서비스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고객 접점 서비스라는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 일어나는 순간에 최선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고객 만족 전략을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딱 접점, 고객하고 만약에 저희 직원이랑 딱 맞닥뜨렸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한 15초 안에.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진실의 순간, 네,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해서 MOT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 MOT라고 해서 굉장히 요즘에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또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고객을 응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이 MOT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어떤 매장에 들어간다거나 어떤 뭐 점포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순간에 손잡이가 굉장히 지저분하다거나 이럴 경우에 고객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청결함을 유지를 하는 거고 들어갔을 때 고객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인사를 해준다. 그럼 그 순간 굉장히 여기 친절한 것 같은데? 여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나를 반겨주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고객한테 짧은 시간에 줄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의 행동들을 바로 이 MO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순간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좀 쪼개서 어떤 것들이 더 좋을까? 어떻게 제공하면 더 좋을까? 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기업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OT라는 개념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봉사 다음에 책임 및 준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책임이란 준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은 그냥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거겠죠. 거기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걸 했지만 뭐 남 탓을 한다거나 뭐 환경 탓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맞아,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좀 덜 받고요.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해결하는 부분도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준법 굉장히 중요하죠. 말 그대로 법을 지키는 것. 자, 저희는요, 민주시민이기 때문에요. 이건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요,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준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책임 및 준법, 이것도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과 준법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개념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이 공동체 윤리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예절입니다. 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절을 좀 지켜야 되는데요. 자, 이 예절은요, 예의에 관한 절차나 질서로 생활 방식과 습관에 따라서 간습적으로 행해지는 생활 규범이라는 게 예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아서 뭐 잡혀가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간습적으로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예절 아니니? 이런 게 예의잖아 라고 하는 것들을 생활적으로 살아가면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예절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즘에는 에티켓이라고 많이 하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좀 긴가민가 헷갈리는데?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은 어느 자리에서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되게 예절이 바른데?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한다. 이런 마음가짐만 있다면은 예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진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예절에는요. 지금 뭐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크게 인사예절, 전화예절, 이메일예절, 성예절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바로 공동체에서 저희가 지켜야 되는 윤리 중에 인사 먼저 하는 게 되게 좋겠죠. 그리고 전화도 저희가 꼭 뭐 걸고 받을 때 지켜야 되는 부분, 이메일을 보낼 때에도 내가 이메일을 왜 보내는지 그런 목적을 좀 정확하게 적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성애절, 이게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요즘 임원들이 예전에는 이런 뭐 정도의 언급을 해도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괜히 한마디 잘못했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예절에 대해서는요,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좀 웃기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뭔가 좀 저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요, 그냥 하지 않으면 되고요. 이런 거는 요즘에는 직장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육도 하고 있고, 주의하고, 또 처벌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예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성희롱 예방이나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제 문제 저희가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는요.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딱 보면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에 대한 처해상 3초면 완성된다. 초등과 관련된다. 한 번 밑보이면 계속 밑보이기 십상이다. 진실의 순간, 결정적 순간이라고 부른다. 아까 저희가 15초 안에 되게 짧은 시간에 딱 접점, 맞닥뜨렸을 때 일어나는 것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어떤 거였죠? 바로 1번 MOT죠. 사람에 대한 첫인상 3초면 그리고 초도 효과 딱 한 번 봤을 때 야 됐어 쟤 되게 별로였던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걸 깨기 위한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첫인상이 좋으면 어때요? 굉장히 좋죠. 많은 것들은 그런 초도 효과 이런 것들 다 MOT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런 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수학 분석은 뭐 강점과 약점 그리고 위기 기회 어떤 것들을 지금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죠. 자, 서비스는 아까 저희가 7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포피는 마케팅의 기본 요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MOT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직업 윤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직업 윤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너무나도 쉽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라는 것들이 직업 윤리라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개념을 짚어봤었죠. 이것만 잊지 마시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또 직업인으로서 이것들은 꼭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째 파트 직업윤리 또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